올 시즌의 야구도 클라이막스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MLB는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는 중이며 그 뜨거움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죠. 8일에 펼쳐진 다이아몬드백스와 다저스의 경기에서 커쇼가 단 한 개의 아웃카운트만을 잡으며 6피안타 6실점을 내준 건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으며 10일에 펼쳐졌던 필리스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게 잘 던지고 있었던 필리스의 투수진이 홈런 2개로 극적인 승리를 내준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프로분 역시나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경기들이고 이런 빅게임이 진행되면 항상 느끼는 건 믿고 맡길 수 있는 강력한 투수가 필요하다입니다. 아마도 야구를 보는 모든 팬들은 공감할 테고 특히 경기를 치르는 감독의 입장이라면 10중 8구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수록 뇌리에 박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이자 빅게임에 가서는 한층 더 강해지는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입니다. 우선 혹시 마리아노 리베라 선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리베라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 양키스 한 팀에서만 뛴 양키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구단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으며 동시에 MLB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입니다. 커리어 통산 정규 시즌 652개 세이브, 포스트 시즌 42개의 세이브를 쌓으며 통산 694개를 기록했고 정규 시즌 1115게임 1283.2이닝을 기록하는 동안 평균 자책점은 단 2.21에 불과했으며 1173개의 삼진을 잡는 동안 단 71개의 홈런만을 내주며 그가 나온 9회는 그야말로 상대팀 입장에선 삭제된 것이나 다름없게 만드는 말 그대로 뉴욕 양키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에 걸맞게 당연하게도 MLB 명예의 전당 첫 턴에 입성하였고 MLB 최초이자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입성하게 된 선수입니다. 또한 마리아노 리베라가 양키스의 클로저가 있을 때 뉴욕 양키스는 악의 제국이라 불리는 MLB 최강팀이었고 그가 뛰는 동안 월드 시리즈를 무려 5회를 차지할 정도로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반에 양키스는 압도적 강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선수 중 한 명은 당연히 리베라였습니다. 고작 불펜 투수 한 명이 승리의 주역 중 중심에 있는 선수라고 칭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팀의 간판 타자도 팀의 선발도 아닌 존재가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그는 포스트 시즌 최고의 선수였으며 그 강함은 기록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정규 시즌 기록만으로도 이미 괴물 같은 모습이지만 포스트 시즌에서의 리베라는 그냥 신인 존재입니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양키스에서 통산 96게임 8승 1패 42세이브를 기록하고 평균 자책점은 무려 0.76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최고의 선수였는지를 기록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죠. 일부의 선수들은 큰 경기에 돌입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반해 리베라는 오히려 빅게임 헌터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특히나 1998년, 1999년 리핏을 달성할 당시가 리베라의 전성기 중에서도 최전성기로 볼 수 있는 기간인데요. 두 대회 연속 6세이브를 기록하며 단 한 점의 점수도 내주지 않을 정도였죠. 말 그대로 이닝 삭제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그 단어 커터 때문입니다. 컷 패스트볼이라고도 불리는 이 커터를 사실상 만들어내고 실존시킨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진 각이 짧은 슬라이더는 있었지만 리베라처럼 패스트볼로 보이는 슬라이더를 던진 선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지금이야 많은 선수들이 던지고 이용하는 구질이기에 타자들이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커터를 던질 수 있는 투수는 리베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렇기에 직구처럼 날라오다 안쪽으로 살짝 휘어 감겨져 오는 구질에 타자들의 배트는 부서지기 일쑤였고 말 그대로 커터, 방망이를 자르는 공이라는 별명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전성기에 던졌던 93마일 정도에 형성되는 커터는 좌타자 우타자 할 것 없이 정말이지 끔찍한 구종이었습니다. 매덕스의 투심이 MLB 전체에 유행하고 현재의 주류 구종으로 만든 것처럼 리베라의 커터도 MLB의 유행을 만들어냈고 지금과 같은 많은 투수들이 이용하는 구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투수들이 던지는 커터는 사실 원조 맛집인 리베라옹의 그 맛이 나질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리베라가 커터를 던진 방법인데요. 리베라는 따로 커터의 그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리베라가 던지는 커터는 패스트볼 그립과 같았습니다. 리베라에겐 전혀 어렵지도 새롭지도 않은 단순한 패스트볼 중 하나였을 뿐이었던 거죠. 단지 그 누구보다 강한 중지와 엄지의 악력과 기본적으로 긴 팔과 살짝 외전되어 있는 팔의 각에 의해 패스트볼의 그립을 잡고 슬라이더처럼 팔로 휘두르기만 하면 나가는 구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타 선수들의 커터와는
그 궤적 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의 패스트볼이 이렇게 직선의 궤적으로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의 슬라이더는 보통 이런 궤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던지는 커터는 이 사이를 조금 더 날카롭게 꺾이는 느낌이죠. 그런데 리베라의 궤적은 이보다 더 뒤에서 꺾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궤적 분석 결과 홈플레이트 앞 10피트 정도에서부터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3m에 불과하며 시간으로 보자면 0.02초 만에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인 0.2초를 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눈으로 보고 반응할 수 없다는 뜻이고 우선 휘두르고 잘 맞길 바랄 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구이자 동문무공의 비기인 셈이죠. 많은 선수들이 도전했지만 결국은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더 오리지널다운 공이 되겠습니다. 켈리 젠슨만이 리베라의 커터와 같은 방법으로 던진 선수고 젠슨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까지 도달했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많은 선수들은 지금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승이란 목표로 말이죠. 그리고 우승과 가까워질수록 그날의 공기와 분위기는 무거워지며 경기의 무게 역시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견뎌내고 이기는 자들만이 승리의 달콤함을 얻을 수 있죠. 리베라는 그 무거움이 가득한 곳이 오히려 자신의 있어야 할 곳인 것 마냥 더욱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과연 또 어떤 선수들이 어떤 투수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엔터 샌드맨을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final season, the final game, and now the final inning, perhaps. The final game, and it belongs to Mariano Rivera. Rivera